2024년 국가직 구급행정법 총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행정기본법상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기본법은 우리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에도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행정기본법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실제로 법 조문에는 이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이 법은 행정기본법을 말합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이 준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염두에 보셔야 될 거. 행정기본법 2법, 그리고 다른 법령,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이란 말은 적용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민법입니다.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그럼 특별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입니다. 2번,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번 맞는 말입니다. 행정기본법 7조입니다. 3번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에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산입한다. 이렇게 틀렸죠? 산입하지 아니한다. 4번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말은요, 이 처분이 어떤 처분이란 말입니까? 침익적이다 이 말이죠. 침익적 처분.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침입적 처분의 경우에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 산입, 첫날을 산입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첫날부터 산입한다 이 말이죠. 첫날부터 산입합니다. 따라서 1번의 답 3번. 2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 우리 행정절차법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행정절차법. 1번 보겠습니다.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이거는요, 청문은 공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당사자 공개 신청 또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청문은 원칙 비공개란 말입니다. 비공개. 비공개가 원칙이다. 원칙은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개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공개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번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 제시. 그렇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번 맞습니다. 3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처분에 대해서는 이 처분 전부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처분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군 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 이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죠.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위법하다입니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위법하다. 4번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 확정 판결의 효력 중에 무엇이냐면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속력. 자, 기속력은 다시 재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기판력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한 말은 기속력이 맞는 말입니다. 기속력. 하지만 우리 판례는 기판력과 기속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게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판력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판력과 기속력은 이론상으로는 엄격히 구별되지만 다만 우리 판례에서 기속력을 써야 될 대목에서 기판력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로 보겠습니다.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 사유에 한하여 미칩니다. 기속력에 관한 설명이고 과세의 관청은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새로운 처분 이게 뭐죠? 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처분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3번이 가장 확실히 틀렸죠?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3번 국가배상.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 자, 이 직무는 이건 외형설을 따르죠. 외형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실질적으로 직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직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제외입니다. 포함된다 틀렸죠? 제외가 되겠습니다. 2번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했습니다. 그럼 청구기간이 지났다 이 말이죠. 지났다고 오인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요. 3번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배상금 받았죠? 배상금 지급받았다. 그러면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 지급. 그러면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 이 사망보상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극적인 손해배상입니다. 소극적 손해배상. 자,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배상금 받았죠. 배상금 받았으니까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소극적 손해배상 있죠. 소극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극적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 손해배상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답니다. 없다 틀렸죠? 4번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없더라도 예 틀렸죠? 상호보증이 있어야 되고 상호보증이 있으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 상호보증은 반드시 조약일 필요는 없죠. 조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정보공개. 자, 구라는 말은 개정되기 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자,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2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했다. 자, 그럼 여기서 공개 방법 선택은 청구자가 하는 겁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 방법을 선택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 없지요. 2번 맞는 말. 3번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데이터. 자, 원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 정해진 바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서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 교량, 교량이란 말은 저울질한다 이 말이죠. 저울질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렸죠. 5번입니다. 행정행위 직권취소 철회. 자, 직권취소 철회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있는 조문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송이 진행 중이에요. 자, 쟁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있다. 직권 취소 가능합니다. 1번 바로 답이고 2번 행정청은 사정 변경 그리고 적법한 처분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죠.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래를 향하여 장래옵니다. 철회할 수 있어요. 사정 변경은 철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철회 대상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 자, 요 문장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워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제소기간의 경과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이란 말은 불가, 뭐뭐 할 수 없다. 불가입니다. 쟁력, 다투는 힘.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단 말은 취소, 쟁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가증력은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요. 취소, 쟁소는 안 돼요. 취소, 쟁소는 안 되지만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나? 이건 직권 취소는 가능하죠.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불가증력 발생이란 말의 뜻은 취소, 쟁송이 안 된다는 뜻이고 취소, 쟁송은 안 되지만 직권 취소는 가능해요. 4번 행정청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 일부를 소급 취소할 수 있죠. 자, 취소는 그 사유가 위법 또는 부당입니다. 그리고 효력은 소급표. 자, 다만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효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소급표가 됩니다. 5번의 답 1번. 6번 과징금. 자, 과징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게 과징금이 대표적인 과징금의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자, 이것은요 행정상 제재금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은 아니야. 형벌은 아닙니다. 형벌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과 그리고 형벌,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 가능 함께 부과할 수 있죠. 병과는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과징금 그 자체는 형벌은 아니다. 2번 행정기본법령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입니다. 납부기한 7일 전까지가 아니고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까지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3번 관할 행정청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 여러 개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인지한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중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것,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과징금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 관한 부가, 징수조치, 부가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자, 요 내용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죠? 1번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은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에 관한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자, 우리 곳곳에서 행정기본법 조문을 끌어다 가지고 지문을 만들었죠. 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씨는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진흥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가압 소유 토지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건물을 수용했습니다. 자, 수용이란 말은 일단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법률 있죠? 법률의 절차, 법적 근거 있어야 되고, 자, 이 수용이란 말은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죠.
강제로 소유권 박탈,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A시장은 갑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 자, 인도란 말은 점유 이전을 말합니다. 자, 인도와 건물 철거 및 퇴거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점유한 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네요. 문제 기억. A시 시장의 토지 인도 명령에 대해서 갑이 이를 불이행합니다. 그러면 토지 인도는요, 이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죠. 기억 맞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니은 갑이 위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A시장은 행정 대집행 방법, 자, 행정 대집행 방법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가능한데 따로 민사소송 이거 할 필요 없죠. 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디귿, 갑이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 이건 맞죠? 근데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 요거 가처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가처분 신청 요거는 가능해요. 다만 권리에, 자,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는 것을 A시 시장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서, 자, 그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 명도 단행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이 좀 어려웠네요. 구할 수 있답니다. 리얼, 갑이 위력을 행사해서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헌 발생 방지 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범행 방지 내지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대집행을 방해했을 때는요, 경찰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지 직접 강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직접 실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접 실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찰 불러라 이런 말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 관련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다. 여기서 저촉사항이 없단 말은요, 아직까지는 없다 이 말이죠. 앞으로 없다는 뜻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는 이후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 견해 표명 아닙니다.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1번 답입니다. 2번 시의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자, 담당 공무원들이죠. 담당 공무원이 도시계획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 녹지 지정을 해제한과 아울러 당초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란 말은 토지를 다시 판매하겠다 이 말이죠.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 매매한 토지 소유자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 이거 신뢰보호원칙 위반입니다. 또는 재량권 이탈남용입니다. 위법한 처분. 3번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적이 있다. 자, 심의 의결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어떤 신뢰를 부여하였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맞는 말. 그리고 4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위헌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대원판례는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신뢰보호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대원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면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위법합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위법하면 과징금 부과처분 위법하죠. 위법하면 원칙은 법원의 판결은 전부 취소 판결입니다. 자, 법원은 전부 취소 판결을 하는 게 원칙이다. 전부 취소 판결.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 판결 할 수 있죠.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이러면 안 되겠죠. 법원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부 취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부 취소 판결을 해야만 한다. 옳지 않은 것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건축물 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입니다.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 3번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낙찰 적격심사 감점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 이 규정은 공사낙찰 적격심사 세부 기준입니다. 세부 기준.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죠? 공무원이 따라야 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될 계약 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내부 규정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규정은 행정규칙이다 이 말이죠. 이 규정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4번 식품위생법 식품적갱업 영업신고를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건축법 적용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건축법 소송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런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법 적용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각각 그 요건을 갖춰야만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입니다. 1번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비용 그리고 영업을 통해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투자비용이나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 이것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액수를 다투고자 한다. 손실보상금의 액수, 수용을 다투는 게 아니죠. 수용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 액수를 다투고자 할 때는 그때는요 사업시행자가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피고되고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 이것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3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진행, 토지의 수용,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부정지. 집행부정지가 원칙입니다.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고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상금 정액에 관한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그냥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11번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입니다. 1번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이제 취소 재결을 했다 이 말이죠.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다. 이 말은 취소 재결이 있었다. 취소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합니다. 형성력이 발생하고 이것은 소급표가 인정되죠. 소급표가 인정돼요. 따라서 그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2번
행정처분이나 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자, 이것은요, 확정이라 부르는데 확정력 중에서 불가쟁력을 말합니다. 확정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확정력은 불가쟁력. 자, 이 확정력, 불가쟁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지, 이 불가쟁력하고 기판력은 서로 개념이 다르다. 확정력과 기판력은 서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기판력은 이것은요, 확정 판결의 효력 중에 하나입니다. 확정 판결의 효력 중에서 기판력이 있는 것이고 확정력과 기판력은 서로 다르다. 3번,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된 경우입니다. 거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거부 처분이 취소 재결 받았다. 그러면 행정청은 종전 거부 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기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기속력이 있습니다. 12번,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 기억,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부분 공개.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억은 맞는 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이동하겠다, 차량을 이동하겠다면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인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이러면 안 되죠. 이 단속 경찰관한테 뭐가 있나요? 과실이 인정됩니다. 과실. 왜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반환해 주면 안 되죠. 근데 반환받아갖고 몰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네요. 그러면 단속경찰관은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하기도 하죠.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3번, 원고 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의 뜻은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안 됩니다.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원고 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말하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귿 탈락. 4번,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정 도서 검정 신청을 했다가 불합격 결정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불합격 결정 처분을 다툴 수는 있겠죠. 근데 자신들이 검정 신청한 교과서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말하고 연결되겠죠.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형 도서에 대한 합격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고, 그럼 틀린 거죠? 니은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행정벌. 행정벌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 자, 고유사무, 자치사무, 요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유사무자치사무하고 기관임 사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유사무자치사무는 지자체 사무가 맞는데 기관임 사무는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다. 자, 어떻게 쓸까요? 기관임 사무는, 자, 이렇게 쓸까요? 화살표. 지자체 사무는 고유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까지가 지자체 사무지, 기관임 사무는 지자체 사무가 아닙니다. 일단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했다. 공무원이 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도 도로법 소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1번 답입니다. 2번, 개인정보보호법, 재형법정주의. 재형법정주의란 말은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으로 정해놓을 것,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형벌을 법률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요,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 규정에서 처벌할 수 없으니 행위자 역시 행위자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3번 맞고 4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번 잘 봅시다. 세무서장이 A가 갑에게 과세처분했습니다. 근데 과세처분에 근거되었던 법률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이 선언되었다. 자, 그러면 과세처분이 있고 위헌선언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과세처분은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서 확정되었다. 이 과세처분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단 말이죠?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자, 불가증력 발생하고, 자, 위헌선언 되잖아요. 그러면 위헌선언의 효과는 원칙은 장래효죠. 장래효. 앞으로 이 법률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벌조항이죠. 형벌조항은 소급효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래효지만 탄력적으로 해석합니다. 탄력적이란 말은 소급효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과세처분 있고 위헌선언 되죠. 과세처분 있고 위헌선언 되면 이 위헌선언에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탄력적이기 때문에 소급효가 일부 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헌선언의 소급효하고 불가증력 어느 것이 우선하죠? 불가증력이 우선해요. 불가증력이 우선한다. 그러면 이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A가 갑명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 이 압류처분은요 그 다음입니다. 위헌선언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 압류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위헌 결정 났으면 이 압류처분 하면 안 돼요. 했다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이 과세처분은요. 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이거는 원칙 취소 사유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무효도 되는 경우 있지만 일단 우리는 원칙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따라서 위헌선언을 기점으로 위헌선언 전은 과세처분은 취소 사유, 위헌선언 이후에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과세처분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 근거규정, 압류처분 근거규정은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더라도 이 압류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갑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 자,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 자, 당연무효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취소사유. 자, 취소사유인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이 압류처분은 뭡니까?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압류처분은 무효고 이 무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무효 확인 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이나 또는 무효인 처분이라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죠.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 다툴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러면 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요. 대법원의 반대견해입니다. 반대견해 또는 소수견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입장이죠. 반대의견. 다수 의견 아닙니다. 반대의견. 자, 두 번째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 이 기속력은 압류처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관한 게 아니고 관련이 있다. 다만 과세처분의 불가증력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기속력은 압류처분에 미쳐요. 압류처분에 미치기 때문에 이 압류처분은 뭐가 되죠? 이건 무효가 된단 말이야. 기억력은 다 틀렸네?
디귿. 니은도요. 니은도 압류처분과 위헌결정 효력이 과세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이 기속력이 압류처분과 무관하다. 이것도 대법원의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모두 대법원 반대 의견. 그래서 반대 의견이란 말은 소수 의견이다 이 말이야. 소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 자, 디귿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야. 자, 디귿이 대법원 다수 의견인데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 말은 과세처분 이게 1번 시간적 흐름이에요. 위헌결정 2번. 그러면 과세처분이 당해무효가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했죠. 이 과세처분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당해무효는 아니죠. 그리고 위헌결정 이후에 내려진 과세처분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 이거 3번이죠. 이거 3번입니다. 이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이 압류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계약이 뭡니까? 계약은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만 골라라. 기역,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법률 우위 원칙 적용된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 작성. 자, 기역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이죠. 맞는 말입니다. 기역은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다. 니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이게 바로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 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이거 아니죠. 판단해야 하거나 또는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처분 아닙니다. 이거는 처분이 아니야.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뒷문장을 전체를 부정해줘야 돼요. 전체 부정입니다. 다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 그리고 이 해지의 의사표시는 요거는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닙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 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사유 안에서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처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협의취득.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입니다. 사법상 법률행위. 따라서 사법상 법률행위니까 개인의 자유의사가 강조되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약정할 수 있죠. 약정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틀렸죠? 사법상 계약은 사법상 법률행위. 이게 사법상 계약이거든. 그러면 계약의 내용으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죠. 사법상 계약입니다. 디귿 틀렸고 리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이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이거든. 그러면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없으면 사적자치 계약자유원칙 그대로 다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적용된다. 자, 16번 행정행위 부관. 자, 부관은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의사표시 부관이 되겠습니다. 1번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특허입니다. 특허이면서 재량행위. 그럼 부관을 붙일 수 있겠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을 정했다. 자, 이 기간은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기간만 독립해서 행정소용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한 경우입니다. 근데 그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자, 이 증여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 사법상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법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부관하고 사법상 계약은 서로 별개의 행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3번 행정이 부관인 부담에 붙여진 바에 따라, 부담은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의무를 부과한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의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 의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처분 아닙니다. 4번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 자, 부관이 무효화는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게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당해무효는 아니에요.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가 당해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6번의 답 4번이 되겠네요. 17번 행정계획입니다. 1번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죠. 형성의 재량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것을 계획재량이라 그럽니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계획재량이 있다. 2번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면 위법이죠.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될 수 있어요. 3번 도시계획 결정 명령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자,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바뀌었다 보면 되죠. 그래서 서로 양립할 수 없단 말은 A 계획을 B 계획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서로 모순된다, 충돌한다는 뜻인데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선행 도시계획 A 계획입니다. A 계획은 후행 도시계획 B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4번 도시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을 영어로 해볼까요? 마스터 플랜.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직접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에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서 직접적 구속력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대상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도 있는데 증가하였다 하여 도시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건 아니죠. 위법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 4번. 18번 행정행위. 행정행위하고 같은 말이 처분이죠. 처분이 아니냐 이걸 보는 겁니다. 1번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한정면허는 뭐죠?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다. 수익적입니다. 수익적. 그리고 재량행위죠. 수익적이고 재량행위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2번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 요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죠.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 3번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 인가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재량행위란 말이죠. 재량행위. 4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입니다. 일단 이 처분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뭔지 봐야 되겠죠. 이거는요. 명령적 행위로서 허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인가입니다. 인가. 그리고 재량행위예요. 자, 여기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으로서 부과는 허용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허용됩니다. 19번 행정입법.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행정기본법이죠. 행정기본법 3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39조 1항입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헌으로 결정,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여기서 권한 있는 기관은 뭐죠? 이것은 헌법재판소이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이거나 또는 대법원을 말하겠습니다. 자, 물론 최종적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할 때 대법원입니다. 2번 헌법 107조 양. 헌법 107조 양은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죠. 이거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 이 말은요, 소송 중이다, 이 말입니다. 소송 중에 선결 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해서 법원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헌법 107조 양의 구체적 규범 통제는 지금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입니다. 구체적 사건, 소송 중일 때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해서 법원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 자, 이것을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위임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이 위임명령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됩니다. 4번 법률의 시행령. 시행령은 모법. 여기서 모법은 어머니 모자를 씁니다. 상위법을 말하죠.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의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이게 법규사항이죠. 이 법규사항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20번 판례 입장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 속임수를 썼단 말입니다. 지급받은 보조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의 환수처분, 이거는 반드시 환수처분을 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속행위. 그 다음에 2번 재량권의 일탈남용. 재량권 일탈남용을 두 글자로 줄이면 위법하다. 위법. 자, 위법은요, 위법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다투는 사람, 누구죠? 원고 시민을 말합니다. 원고 시민이 주장 입증,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3번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 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이게 뭐죠? 우선 공법상 권리의무관계, 공법상 권리의무관계,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다 봐야죠.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당사자 소송. 4번 지자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거 처분이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국가직 시험 문제를 보면서 아마 느낄 거예요. 판례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법률 조문을 꼼꼼하게 기억해야 되겠구나. 특히 행정기본법,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개별 법률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지방직 시험 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겠죠? 물론 합격 가능해도 지방기까지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